자, 이제는 모수 모형에 의해서 별량 모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랜덤 팩터인 별량 인자들만 되어 있는 모형을 별량 모형이라고 합니다. 랜덤 팩터는 날짜, 작업자, 로트와 같이 여러 조건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수준을 사용하는 인자입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의 작업자와 날짜를 임의로 선정해서 생산한 제품 강도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별량인자의 서로 다른 조건 간에 결과값에 큰 차이가 나질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자와 날짜를 이렇게 달리해서 뭔가를 생산하더라도 그 제품의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별량인자들로 구성된 별량 모형의 평균 제곱 기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모수 모형과 같이 우선은 기본표를 만듭니다. 이 기본표를 만드는 방식이 모형에 따라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사실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수 모형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은 인자의 특성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는 모두 별량 인자니까 랜덤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이제는 각 열별 특성들을 입력해 줍니다. 제일 먼저 각 열의 인자별 수준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스몰 a, 스몰 b, 그리고 스몰 r이죠. 자, 다음은 인자의 종류인데요. 모든 인자가 랜덤 팩터이기 때문에 r이라고 입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차항은 별량으로 간주하죠. 다음은 인자의 첨자로서 i, j, k를 넣습니다. 자, 이제는 행열의 내부를 채울 차례가 됐죠. 우선은 행과 열에 다른 첨자가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 인자의 수준수를 넣어주는 거죠. A 인자의 열에서는 I 인덱스가 없는 행을 찾으면 이 두 번째 행이 될 겁니다. 다음 B 인자의 열에서 J 인덱스가 없는 행을 찾는데요. 그건 첫 번째 행이고, 마지막으로 오차열에서는 K 인덱스가 없는 행들을 찾으면 이렇게 세 군데가 될 겁니다. 이제는 선택된 셀에 각 인자별 수준수를 기입합니다. 그러면 A, B, R 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앞에서도 동일하게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행에서 괄호 안의 첨자를 찾습니다. 이 경우는 오차항에 I와 J가 괄호 안에 있죠. 다음은 그 괄호 안의 첨자인 i와 j를 열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행의 괄호 속 i와 열의 i가 만나는 그 셀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엔 행의 괄호 속 j와 열의 j가 만나는 셀을 찾으면 그 옆입니다. 그리고 그 셀에 1을 입력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칸들을 채울 차례잖아요. 열의 인자가 fixed이면 0을 넣고요. 열의 인자가 랜덤이면 1을 넣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세 개가 모두 랜덤 팩터잖아요. 그래서 모두 1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표가 완성되는 거고, 앞에 모수 모형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완성된 기본표를 이용해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해 봅니다. 먼저 MSA의 기대값을 구하는데, 열에서 그 A인자의 첨자인 I가 있는 열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남은 값들을 곱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BR, R, R1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열에서는 I가 있는 열을 제외했지만 반대로 이제 첨자 I가 있는 행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BR 곱하기 시그마 A 제곱 더하기 R 곱하기 시그마 AB 교작용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E 제곱이 남는데, 바로 이것이 MSA의 기대값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MSB의 기대값을 구하는데요. 이제는 B의 첨자인 J열을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열을 지우는 거죠. 다음은 남은 것들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R, AR, R1이 되죠. 이제 행으로 가서 앞에서 이제 열에서 지웠던 J 인덱스를 가진 그 행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주면 남는 거는 AR 곱하기 시그마 B제곱 더하기 R 곱하기 시그마 AB 교호작용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E제곱이 되죠. 바로 이게 MSB의 기대값이 됩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같은 방식으로 MSAB의 기대값을 구합니다. 제일 먼저 AB 교호작용의 첨자인 I, J가 있는 열을 제외합니다. 다음은 남은 값들을 곱하는데 여기서는 곱할 게 없으니까 R, R, R1을 넣게 되죠. 이제 다음 행으로 가서 열에서 삭제한 첨자 I하고 J가 있는 행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MSAB의 기대값으로는 R 곱하기 시그마 AB 교호작용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E의 제곱 이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또 동일한 방식으로 MSE의 기대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오창의 첨자인 K열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각 행별로 남은 값들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B, A, 1, 1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행에서 오창에 대한 K가 있는 행을 골라줍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분산을 곱하게 되면 시그마 E 제곱만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MSE의 기대값이 되겠죠. 이제 모수 모형과 별량 모형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건 모수 모형의 평균 제곱 기대값이고요. 별량 모형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수 모형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모수 모형에서는 A하고 B 이런 각 주효과에는 교호작용항이 없는데요. 별량 모형에서는 각 주효과별로 교호작용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럼 별량인자의 주효과에는 그냥 교호작용항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긴 한데요.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모수인자랑 별량인자가 혼합되어 있는 걸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오히려 모수인자에 대한 게 교호작용항이 들어가고요. 별량인자의 경우에는 교호작용항이 없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별량 모형의 경우에 F 검정 통계량 계산 시 이 분모에 무조건 오창을 넣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인자의 효과가 유의한가를 검정할 때 비교항으로 분모에다가 시그마 E 제곱으로 하게 되면은 교호작용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게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그마 A 제곱을 제외한 R 곱하기 시그마 AB 교호작용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E 제곱 이거를 분모항에 비교항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비인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평균 제곱의 기대값 2편 그 해당 영상의 뒷부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혼합 모형에 대한 걸 설명드릴 건데요. 혼합 모형은 제품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모수인자하고 별량인자를 혼합해서 실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인자 중 하나는 온도 같은 모수인자를 또 하나는 로트 같은 별량인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기본표를 제일 먼저 만듭니다. 기본표를 만드는 법칙이다 평균 제곱을 구하는 방식은 모수 모형, 별량 모형 그리고 혼합 모형이 모두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자들의 특성 때문에 기본표에서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평균 제곱의 기대값도 살짝 달라지는 거죠. 자, 우선은 각 항을 기입합니다. 행에다가. 그 다음은 인자의 특성을 표기합니다. A인자는 모수인자인 fixed factor이고요. B인자는 별량인자인 random factor입니다. 다음은 열에 그 인자 항목별 수준수를 기입합니다. 앞에서 똑같죠. A, B, R로 하고요. 이제 각 인자의 종류를 표시하죠. A는 fix이고 B는 random이고 오창은 R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인자의 첨자를 앞에서 마찬가지로 IJK로 표시합니다. 이제는 앞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행열의 내부를 채워야 되겠죠. 우선 행과 열에 다른 첨자가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셀의 수준수를 A, B, R을 다음과 같이 넣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행에 있는 첨자 중에 괄호에 있는 걸 찾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오차항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가로 안의 첨자가 i하고 j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에 있는 첨자 중에서 i하고 j가 있는 열을 찾습니다. 그럼 이 두 개죠. 다음은 가로 안의 i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에서 i가 있는 셀을 찾아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로 안의 j행과 j열이 겹치는 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셀에다가 2를 넣습니다. 이제는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데요. 열의 표기에서 모수인자, 즉 F로 되어 있는 건 0을 넣고요. 별량인자, R로 되어 있는 거는 2를 기입합니다. 그러면 0, 0, 1, 1,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데, 자, 우선은 MSA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A인자의 인덱스인 i가 있는 열을 제외하죠. 그 다음엔 남아있는 행별로 남아있는 것들을 쭉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BR, R, R1이 얻어지죠. 이제 열에서 지웠던 첨자 i가 있는 행만 골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BR, R1이 되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BR 곱하기 시그마 A 제곱 더하기 R 곱하기 시그마 AB 교호작용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E 제곱이 되는데, 요게 이제 MSA의 기대값입니다. 혼합 모형일 때는 모수인자인 A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에 교호작용이 포함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수 모형일 때는 그 모수인자에 대해서는 교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MSB의 기대값을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B인자의 첨자인 J인덱스가 있는 열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열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남은 행별로 그 남은 값들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0, AR 0, 1이 남을 거고요. 여기에 열에서 지웠던 첨자 J가 있는 행만 구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주죠. 그럼 결국 남는 거는 AR 곱하기 시그마 B제곱 더하기 시그마 E제곱, 요게 남고 요게 MSB의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별량 모형에서는 별량인자의 그 교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혼합 모형에서는 별량인자의 그 교호작용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MSAB의 기대값도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열에서 교호작용의 첨자인 i하고 j, 그걸 두 개를 제외합니다. 남은 항을 곱해주는데 여긴 곱할 게 없으니까 결국 R1이 남게 되겠죠. 다음은 열에서 제외했던 i하고 j가 있는 행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남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주면 R 곱하기 시그마 AB 교호작용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E의 제곱이 됩니다. 교호작용에 대한 평균 제곱 기대값은 이게 모수 모형이든 별량 모형이든 아니면 혼합 모형이든 이게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차항에 대한 거를 구해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오차항의 인덱스인 K가 들어가는 열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남은 값들을 곱합니다. 그러면 0, AR 0, 1이 남습니다. 다음은 열에서 제거한 인덱스 K를 행에서 찾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대응하는 분산을 곱해주면 시그마 E 제곱만 남고요. 이게 MSE에 대한 기대값이 됩니다. MSE에 대한 기대값도 세 개 모형이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모형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수 모형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별량 모형의 평균 제곱 기대값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모형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합 모형에서는 모수인자의 기대값에는 교호작용이 들어가고, 반면에 별량인자의 기대값에는 교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수 모형과 별량 모형에서 주요가에 대한 내용이 혼합 모형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특이사항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구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분산 분석표의 F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걸 알아볼 겁니다. 모수 모형 투웨이 아노바 표의 모습인데요. 모수 모형의 F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는 모든 F 검정 통계량의 분모항에 오차항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별량 모형 투웨이 아노바 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별량 모형에서 F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는 A인자와 B인자의 분모항에 오차항이 아니라 교호작용항이 들어가는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교호작용의 유수형 검정에서는 분모항에 오차항이 들어갑니다. 이는 MSAB의 기대값은 교호작용항과 오차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교호작용항을 빼면 오차항만 남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호남 모형의 투웨이 아노바표의 모습인데요. 별량 모형에서 F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는 모수인자의 분모항에는 교호작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MSA의 기대값은 교호작용항하고 오차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별량인자의 분모항에는 오차항이 들어가죠. 사실 모수 모형이나 별량 모형 그리고 호남 모형의 경우 제곱합, 그러니까 sum of square를 구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 모형의 F 검정 통계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별량 모형과 호남 모형의 평균 제곱 기대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